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매출 1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은 7천만 원 정도. 사업한 지는 지금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조금 넘은 상태고요. 책에서 하는 걸로 따라하면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2주 정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주 동안 올리면서 일단 하나도 판매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구매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이것조차도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구매 대행도 하나 안 팔렸습니다. 그냥 빵 쳤습니다. 열심히 검색하다가 그 대표님 블로그를 우연찮게 봤어요. 필자생 블로그를 본 거죠.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봤던 거죠. 거기에 이제 뭔가 해서 판매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저는 좀 삘이 꽂혀가지고 400개를 판매를 하기로 준비했는데 400개가 다 팔렸거든요.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뭐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하면 한 1억 1천 정도 팔았고 여튼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아기 키우면서 온라인 유통 사업하고 있는 김용몬입니다. 창업을 생각한 거는 사실 해야 된다라고 한 생각은 되게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나왔을 때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일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냥 일을 하고 저를 갈아 넣는 걸 되게 좋아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해도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을 무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특성상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자 하는 생각에 이제 창업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바로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부업을 한 거고 이제 그게 조금 일이 커지게 된 거죠. 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온라인 셀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마 신사임당님 그 다마고치 영상으로 처음 접하긴 할 거예요. 저도 그걸로 접하긴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여서 와이프한테 보고 똑같이 좀 따라 해봐라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알고만 있고 시작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관리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보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걸 들어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책을 보고 시작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왜 책을 보고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사실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봐도 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영상을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봐야 되더라고요. 영상을. 그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이제 서머리가 된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책 보고 그냥 책에서 하는 걸로 따라하면 대단한 큰 성공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이제 거기 책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한 50개 정도씩 올려서 한 달 그 이상의 기간을 이제 꾸준히 올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루에 50개 정도씩 2주 정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거의 기계적으로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엑셀로 긁어서 딱딱딱 넣으면 사진도 싹 다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기는 한데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주 동안 올리면서 일단 하나도 판매가 되질 않았습니다. 1000개를 올렸는데 하나도 안 네, 하나도 안 팔렸어요. 하나도 안 팔렸고 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때는 하나도 안 팔린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키워드, 똑같은 사진,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올렸는데 그렇게 올린 사람이 저 말고도 정말 많았어요. 그 책은 왜 대체 그런 식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면 그분이 그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방법이 먹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신사임당님이 이렇게 이런 걸 이슈를 만들고 나서부터 워낙 한국 사람들 빠르고 똑똑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해서 나온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옛날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서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이제 도매 사이트랑 비교해 봤을 때도 도매 사이트보다 오히려 제가 올린 게 더 비싼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가공 없이 올렸던 것이 이제 실패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 진입장벽에 나와서 난 이거 실패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조금 눈을 돌려봤어요. 해외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언어적인 장벽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팝업으로 하지만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좀 떨어져 나가니까 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있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눈을 돌렸고 구매 대행으로 돌렸을 때 기존 상품은 다 지웠습니다. 그냥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책 보고 하니까 이거는 책의 문제다. 나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이건 책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뭔가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내가 요거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구매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 보면 여러 해외 구매 대행 강의들이 있는데 이제 강의들이 사실 좀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이제 좀 싼 걸 찾았어요. 이제 가성비 좋게 이제 내가 노력하면 그 금액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싼 강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강의를 들었고, 거기서 이제 또 시키는 대로 했죠. 거기서 뭐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떼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서 어떻게 올려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하루에 50개씩 올리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수동으로 올리지만 이거는 올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올리면 뭐 하루에 막 몇천 개씩 그냥 클릭만 해놓고 어디 나갔다 오면 몇천 개씩 올라가 있고, 몇천 개씩 올리는 분들이 세팅값을 잘 하겠죠.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 그런 걸 잘해서 올려놓으면 제가 이거 하루에 50개씩 올린 걸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방법이 그냥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큰 생각 없이 단순 반복으로 올리는 그 작업 자체가 좀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도 하나 안 팔렸습니다. 그냥 빵 쳤습니다. 저 같은 초보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유튜브에서 열심히 또 찾아봤죠. 어떤 한 유튜버 분이 이제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 구매 대행으로 연매출 막 몇십억씩 하시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 구매 대행으로만 연매출 몇십억을 해요? 네, 유명하신 분인데. 게 유명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이제 유튜브는 접으시고 사업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 2, 3년 전쯤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세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세일하는 기간에 사서 집에다 이만큼 쟁여놓고 이제 파시는 거죠. 코스트코는 제가 이제 가기에는 저의 동선이랑 좀 안 맞았어요. 저의 회사의 바로 근처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었어요. 근데 코스트코랑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사실 비슷한 느낌의 대형 마켓이니까 거기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시면 코스트코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격을 왕창 할인할 때가 있어요. 빨간색 딱지 붙어가지고 그 가격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금액 차이가 좀 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네. 더 쌀 때가 오프라인이 더 쌀 때가 있는 거죠. 그 싼 시점은 경험해본 바로는 TV에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물건 좀 싸게 풀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싸고, 전자제품 같은 거 좀 재고가 2월이 됐다든지 그럴 때 좀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도 물건을 사입을 해다가 팔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그냥 제 사이트에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올리던가 뭐 그렇게. 오프라인 가격이 한 몇 프로 정도 싸면 그럼 매입하신 거예요? 저는 10,000원 뛰기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000원 뛰기. 제가 많이 판매했던 제품 중에 필립스 STH3000이라고 하는 그 스팀 다리미가 있어요. 그게 인터넷 최저가가 그 당시에는 41,900원 정도 했었는데 그게 25,500원 뭐 이 정도에 엄청 싸게 풀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파레트로 있었는데 제가 그 파레트를 산 거죠. 그냥 통째로. 이제 그거를 사서 제 차에다 실어놓고 네. 이제 집에다 이제 이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판매가 되면 집에서 택배를 붙이는 거죠. 자신이 있었던 거는 트레이더스 제품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한 달 내로는 무료 반품이 됩니다. 제품이 손상이 입지 않는 이상은 무료 반품이 되기 때문에 몇백 개 사놓고 만약에 한 달 내로 안 팔리면 네. 반품하면 되거든요. 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완전 초보 셀러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25,500원 이상만 100원 뛰기라도 해서 팔기만 하면 네. 손해는 안 봅니다. 네. 택배는 제가 또 그때 머리를 잘 썼던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번개장터라고 하는 네. 플랫폼이 있는데 번개장터에서 택배를 보내면 직접 포장을 해주고 택배비까지 2,500원에 해주는 구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번개장터를 통해서 2,500원에 택배를 보냈었죠. 네, 이게 한 서너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유치됐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지금은 없어져서 급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4,000원이고 택배 포장은 해줍니다. 이거는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팔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같은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가격을 최저가로 맞추는 거거든요. 최저가로 맞추면 누군가는 사요. 그 전략을 쓰다 보니까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첫 달은 230 정도 나왔더라고요. 첫 달에 바로 230. 네, 첫 달에 230 나왔고 많이 나온 달은 한 990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은 첫 달 얼마였어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평균 매출이 한 660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마진이 그래도 한 10,000원 뛰기 정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진율은 한 25%에서 30%그 정도 선에 되는 제품들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썼어요. 동선에서 오프라인 판매처들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오프라인 판매처로 가기 위해서 1시간, 오기 위해서 1시간, 쇼핑하는 시간은 뭐 4시간 하면 6시간, 7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기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갓 돌진한 남자애기를 데리고 거기서 이제 걔를 카트에 태워서 4시간씩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육아휴직을 딱 쓰고 한 달은 했습니다. 이건 방법이 틀렸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코스트코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사다 파는 게 너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사서 그냥 최저가만 맞춰서 파는 행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한 좀 전문성이라든지 내가 이거를 업을 이만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거 누구보다 더 이거에 대해서 잘한다 라고 하는 그 전문가적인 뭔가 관점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전문가의 관점보다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나보다 100원 싼 놈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100원 싸게 한 놈한테 뺏기는 적도 있겠네. 그렇죠, 많죠. 이게 한 30분에 한 번씩 이제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원을 내려놔요. 네. 한 30분 있다 또 켜봐요. 그럼 나보다 얘가 또 20원이 써져 있어요. 그냥 그거 이제 핑퐁 하다가 이제 새벽에 바꾸고 자요. 그럼 아침까지는 제 가격이거든요. 근데 또 아침 되자마자 다시 또 가격이 걔가 더 싸져요. 그래서 누가 더 일찍 자냐, 누가 더 일찍 그렇죠. 뭐 비트코인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이게 뭐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멀리 나가면 안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벌이는 어느 정도는 되면 좋은데 안 돼도 뭐 그래도 한 200~300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찾는 걸 또 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초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카페 이런 걸 이제 열심히 검색하다가 그 대표님 블로그를 우연찮게 봤어요. 필자생 블로그를 본 거죠. 근데 뭐를 검색하다가 들어간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1화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서 봤던 거죠. 스타트 스토어 시리즈를 1화부터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봤던 거죠. 일단 해보자.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에서 제가 머리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습니다. 필자생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방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보고 내가 그냥 질문만 해도 뽑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표님이랑 혹시 카톡한 거 초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기를 신청을 했어요. 8기를 신청했는데 혹시 7기에 못 듣냐. 다음 주에 하는 게 7기였거든요. 다음 주에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7기로 못 듣냐. 그러니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 자리 더 나와서 제가 저희 기수가 11명일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꼽사리 껴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필자생 강의를 들으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유통에 대한 모든 이야기, 뭐 구매 대행, 위탁, 제작, 그리고 뭐 사입 모든 이야기들 다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서 위탁이라든지 구매 대행 같은 걸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거를 제외한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고, 필자생님이 운용하시는 회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뭔가 제작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저는 좀 삘이 꽂혀가지고 이런 뭔가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그쪽에 좀 꽂혔던 것 같습니다. 필자생 강의 듣기 전에는 그런 걸 하실 생각을 안 해보셨던 건가요? 그렇죠. 제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은 공장이라고 하는 뭔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공장이 없으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이 이런 핸드폰 같은 대단한 상품들이 아니고 수요가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용의 꼬리는 되지 못하지만 한 뱀의 허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상품은 지금도 뭐 꾸준히 한 50만 원 정도는 벌리는 것 같아요. 한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대 정도 벌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벌 때는 80만 원까지도 벌린 적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400개를 판매를 할 걸 준비를 했어요. 400개를 판매를 할 걸 준비했는데 400개가 다 팔렸거든요.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이게 시즌에 한번 딱 걸려버리니까 100몇 개씩 두 번 주문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막 10개씩 사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틀 만에 이제 솔드아웃이 됐었어요. 그래서 400개를 이틀 만에 팔아버리신 거죠? 네. 매출로 치면 정말 매출로 치면 한 7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이틀 네. 만에 번 거죠? 네. 이제 뭐 뗄 거 떼면 한 4,500 정도? 순이익이 4,500? 네, 순이익이 4,500 순이익이 정도. 상당히 좋은 상품이네. 그 다음으로 만든 상품이 이제 사실 좀 대박이 났죠. 네, 다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처음 제품 사실 출시되자마자 좀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즌 전에 한 달 동안 500개 정도 팔렸었거든요. 500명이 산 거죠. 한 1000개 정도 팔리긴 한 건데 시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루에 1000개씩 나간 적도 있으니까 하루에 1000개 나가는 게 4일, 5일 정도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달로 4월부터 4월 끝까지 하면 그러니까 일자 기준으로 4월 2일 뭐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하면 한 1억 1000 정도 팔았고, 정도 이제 그리고 뭐 4월 1일부터 하면 9600 정도 팔았는데 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70%. 네. 그러니까 그 수수료 같은 것도 다 떼고 네. 뭐 모든 비용, 제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모든 비용을 이미 다 제외를 했거든요. 인건비 같은 거. 인건비, 재료비, 아직 뭐 재료 못 판 게 몇천 개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다 뺀다고 쳤을 때 7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엄청 잘 나가는 걸 이제 보고 카피캣들이 이제 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10개 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카피캣이 10개. 완전 똑같이 만든 사람도 있고 근데 어. 조금 종이가 허접합니다. 그쪽은. 근데 카피캣이 나왔으면 이제 가격을 원래 100원 차이 이렇게 하면 네. 원래는 일반 상품은 밀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카피캣이 들어와도 안 밀렸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준비해서 자리를 먼저 깔아놨다 보니까 일단 상위 노출이 1번으로 되어 있어요. 돼 있고 리뷰도 네. 엄청 좋게 리뷰도 쌓여 많이 있어서. 쌓여 있고, 네. 후기가 근데 상당히 좋지 않았나? 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네, 네. 괜찮은 거의 한 4.9점 정도 수준은. 5점입니다. 5점이고 두 명인가가 4.4, 그러니까 별 4개에서 반절 빠진 거, 두 명인 정도가 그 정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하점이었어요? 네, 대부분 다 만족하신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다시던가. 그러니까 포장 오류나 그 배송 오류가 그럼 한 번도 없었던. 표정 상당히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잘 말씀드리고 네. 이제 거의 뭐 전화 드려서. 전화 드리고 무상 반절 가격으로 드리고 2개 사신 분한테는 하나 그냥 공짜로 주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결국 물건도 또 보내드리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응모님이 판매하신 상품 중에 네, 결국에는 그러면 후기가 나쁜 상품은 없는. 없어요. 그냥 5점입니다. 5점 4.9에서 후기 그죠. 몇 개 중에서 한 400개 정도 달려 400개 있는 중에서 가장 나쁜 게 4점. 4점이었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네. 이건 특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다 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 뭐 다른 얘기 하다가도 결국은 이 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게 고민한 만큼 결과가 그래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노력도 했지만 운도 좋았고 그리고 필자생님이 이걸 되게 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을 잘 전해주신 거죠. 저는 진짜 배운 대로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택배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서 택배비 백마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택배비 백마진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도 그런 유통 구조를 또 만들어낸 거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일단은 필자생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다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정말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됐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좀 빠르게 좀 실천을 해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말고도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뭐 조금 특출나게 더 많이 나고 있는 거지 저 말고도 성과 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도 추천해드릴 만한 일제생 강의를 듣고 어떻게 이끌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차근차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일단 이 온라인 유통 시장의 그 생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무조건 최저가라고 팔리는 건 아니고 그거를 그럼 그런 빨리 것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배우려면 그걸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겠죠. 저는 대표님 강의 일단 듣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목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달에 한 50만 원 벌 수 있는 아이템 10개 일단 만드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조금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는 아이템을 네.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필자생님은 2,000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2,000개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엄청 오랫동안 지속하면 한 100개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5천만 원. 네, 5천만 원. 5천만 원 순위 매달 나오는 걸 목표로. 그렇죠. 그건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목표는 언제나 커야 되니까 네. 에베레스트에 오른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만한 훈련을 해야지 동네 뒷동산 올라가는 거 쉬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트 준비하셨네. 이건 저 이사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매출은 뭐 일단 지금 한 달 동안 그래도 1억 해봤으니까 저희 회사 다닐 때도 1억 하는 게 그래도 뭔가 1억은 해야지 이제 회사에 밥값은 하는 그 정도의 매출이긴 했거든요. 근데 1억을 그래도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1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는 있기는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남들이 하려는 것, 멋있는 거를 찾아서 하면 더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들이 안 하는 거기는 하지만 좀 가능성 있는 어떤 부분을 잘 찾아서 거기서 좀 정진하다 보면 그래도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성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